그래서 강호순을 가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강호순이 저에게 제일 먼저 질문했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할까요? 였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범죄자한테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반사회성 성격이 아니라 경계성 성격 진단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어떨 때 그렇게 좀 하셨던 거예요? 경계성 성격장애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뭐 마일드한 경계성부터 저희는 거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보는데 핵심은 범행 동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반사회적인 욕구 때문이라기보다 어떤 뭐 관계에 대한 결핍, 자신에 대한 확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대부분 경계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범행에서 결핍의 욕구가 아주 중점적으로 범행 동기를 좌우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자존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피해자를 물색을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는 이미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 동기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갖는 독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부가적인 동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OX로 푸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특히 뭐 연구물들에 따르면 여자 살인범들 중에 경계성 성격장애가 많대요. 여자 살인범들은 모르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남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고 또 그들의 여성들이 또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계성 성격장애가 보이는 관계에 대한 어떤 결핍이나 뭐 정서상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마치 무슨 히스테리성일 수도 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좀 더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서 연구를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제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범죄자들 혹은 이제 어떤 반사회성 성격이나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의 어떤 범죄자들이 교화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성격장애가 쉽지 않은 건 다 아시잖아요. 예, 이거는 무슨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그래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이제 재범 가능성처럼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행용 단계에서 어차피 행용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코렉션, 교정이잖아요. 뭐 심성의 문제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어차피 안 변한다는 전제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리스크를 트리트먼트 할 수 있다고 우리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스크를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차피 24시간인데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리스크가 매니지가 안 돼가지고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교도관을 때리기도 하고 옆에 있는 수용자를 때리기도 하고 인권위원회에다 진정하고 교도관 고소하고 이게 이제 업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 교도소가 마비되느니 차라리 그들에게 좀 더 상담도 하고 좀 더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리스크를 교도소 안에서 매니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날은 이 트리트를 못하다니 뭐 이런 이제 어떤 실망감이 있었으나 그러나 여하튼 성격장애는 그 치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수백 시간 어떤 치료,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거 하면 그래도 15% 정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그럼 좀 연관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교화가 안 되니까 사형을 집행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형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해외 파견을 갔을 때 제 연구실의 유리창 바깥에 빨간 벽돌 건물이 사형 집행교도소였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교도소 홈페이지를 보면 이번 달에 사형시켜야 되는 사람의 정보가 다 올라와 있어요. 온라인에. 그럼 죽어야 되는 이유가 아주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달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빨간 벽돌 건물을 매일 촛불을 하나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할아버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참 터무니없는 일을 하신다고 다들 생각하고 무의미하죠. 사형을 집행하는 제도가 바뀔 리 없는데.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사형 제도를 유지하는 거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사형 제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왜 사람을 죽여야 되죠? 결국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자를 죽인 것과 또는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는 게 이제 사형을 폐지하자는 그분의 어떤 취지이기도 하셨던 거죠. 생명이 가치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교도관도 사실은 꼭 이렇게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더 크게는 이제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까지 다양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정말 그 논쟁들을 좀 해명할 수가 있는 해안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이 다시 집행을 시작하는 데에 쉽게 동의하기는 일단 어렵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는 반대하는 이유는 제 아주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에요. 강호순 사건이라고 경기 서남부권에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는 전문가 감정을 지금처럼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보고 가서 판결전 조사를 하라고 법원에서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호순을 가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강호순이 저에게 제일 먼저 질문했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할까요? 였어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그 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강간살해하고 나서 그나마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형 집행이었어요. 그 두려움까지 뺏어야 된다는 생각을 도저히 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에는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범죄 심리학자로서 범죄자들의 어떤 마음을 분석하고 좀 이해하시잖아요. 네. 전 예전에 그런 이제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그 내용이 되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으셔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제 말씀을 들을 때 또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감을 마치 동의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공감하지 않으면 나한테 동의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마치 이해한다고 했을 때도 마치 그 이해를 그냥 동의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런데 저에게는 의견서를 쓰기 전에 철칙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당면했던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일이 얼마나 절박했었는지를 이해를 해보자. 해야 그 다음에 의견서를 쓸 수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면 의견서를 쓰기가 어려워요. 동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동기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의견서를 쓸 수 있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 짓이 올바르다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된다거나 또 심지어는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고는 별 문제예요. 기계적인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이해, 심이 있지 아니하면 아마도 지금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같은 일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해명이 됐나요? 네. 예, 저는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오늘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좀 오늘 어떠셨는지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담받은 느낌이고요. 네, 저에게는 크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